네, 경제가 보인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저희가 경제가 보인다 방송 그동안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알맞게 저희가 화상으로 영상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경제 전망을 주제로 경제가 보인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영진 이코노미스트 노웅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가 않고 있어요. 그 백신 개발 여부가 아무래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미국 경제의 지금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그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미국 경제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준 미국 경제 충격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뭐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 경제는 사실은 약간 침체 모드에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었다가 지금 이제 팬데믹이 거의 진짜 그 블랙스완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그 충격으로 인해서 불경기가 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 받은 그 충격은 뭐 정말 예상 밖이었죠. 거의 대공황 이후로는 지난번 금융위기보다도 더 심한 지금 경제 침체를 겪게 됐고 뭐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 보면 뭐 한 30% 폭락했고 그러니까 annualize, 그러니까 1년 대비로도 뭐 한 거의 9% 가까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 상황에다가 뭐 지금 노동시장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높게 실업률이 치솟았다가 지금 이제 조금 좀 회복해서 금융위기 수준의 그 실업률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한 10%. 네. 예, 지금 뭐 실물 경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다 다행히는 이제 적극적인 연준이 금융 정책을 이제 펴면서 뭐 금리도 지금 0%도 낮추고 그다음에 거의 무제한 양적 양화, 그다음에 채권도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고 뭐 가본 저기 막 코퍼레이트 본드도 사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자산 시장은 뭐 대표적으로 주식 시장은 30%, 35%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이제 회복했는데 재미나는 거는 이제 다운존스는 아직 5초 대비까지는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고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해서 이제 다 거의 다 회복한 상태고 그 대신 이제 뭐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는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25%를 지금 상승한 이런 상황이죠. 네. 예. 부동산 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부연해 주시죠. 예, 뭐 부동산 시장은 이제 올 초에 우리가 그 방송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작년부터 올 초 올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다음에 또 그 제휴용자 시장도 굉장히 붐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일이 딱 발생했을 때 시장은 약간 반대의 모습을 보였어요. 초반에는. 왜냐?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 몰개지 금리도 같이 이제 하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막 그 노동시장이 붕괴가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엄청난 캐시가 있거든요. 뭐 중앙은행에서 지금 은행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유동성을 공급한 상태에서 이 소위 말해서 빌려줄 돈은 엄청 많은데 문제는 뭐냐? 이 소위 말해서 그 보어들 이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실업자가 되게 되면 거의 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막 그 당시에 이제 리파이낸스가 오히려 금리가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초반에는 그러다가 이제 연준이 이제 더 적극적인 이제 금융 정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좀 이 그다음에 재정 정책도 했잖아요. 사실은 또 이 미국 정부가 거의 한 3조 달러에 가까이 되는 그런 재정 정책을 펴면서
지금 오히려 이 팬데믹으로 가져와 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도심지에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지금 교회 지역. 교회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다 자택근무하는 기업들, 특히 이제 자택근무를 이제 지금 확산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잡도 좋고 뭐 레이업도 하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금리도 뭐 지금 3%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은 게, 오늘 나온 그 주택 그 판매량이 6월 달, 그러니까 7월 달 지표가 6월 달 대비 25%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최고치로 지금 25%는 엄청난 그 판매량이 늘어난 상태고, 지금 재고량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금리도 낮고, 그래서 홈빌더 주식들이 굉장히 요번에 또 굉장히 많이 혜택받는 그런 주식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뭐 궁극적으로 이거는 미국 경제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택 시장이 그나마 떠받쳐 주고 있으면 그쪽에 관련돼 있는 잡들이나 그쪽에 관련돼 있는 산업들은 무너지진 않을 거니까 그 네. 부분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리파이낸스도 뭐 굉장히 지금 엄청 늘어났고, 거의 모든 미국의 론을 리파이낸스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갔으니까 엄청나죠, 뭐 사실. 예. 네, 알겠습니다. 노 교수님, 그 애틀랜타 부동산 시장 수치가 좀 어땠습니까? 지금 많이 올랐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떨어진 수준인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 캐시실러 지수로 보면은 3월 달 그 팬데믹 시작 이때보다는 전반적으로 올라 있습니다. 주택 가격들이요. 그 거시적으로 이 캐시실러 지수로만 보면은 약 1.3% 이렇게 올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파동은 있었지만은 주식 시장 대폭락 이후에 S&P 500 지수가 그 위기 이전 수준을 이제 회복을 완전히 했는데 부동산 시장은 그런 그 심한 변동을 겪진 않았죠. 자, 네, 그렇지만은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들이 상당히 지금 변화를 많이 겪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일단 네, 팬데믹이 이제 심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니까 매물들 내놨던 사람들이 걷어들이고 그래서 재고가 부족한 그런 이제 상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네, 이제 연준이 금리를 0%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모기지 금리가 지금 30년 만기가 지금 3%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네, 15년 네, 네. 만기는 지금 뭐 2.5% 이하로 떨어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싸니까 이제 무주택자들이 물론 이제 실업이 늘어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여기가 그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은 그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그 김 이카노미스트 얘기했지만은 그 주택에 대한 그 매매가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수혜를 본 업종이 있고 굉장히 피해를 본 업종들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저희도 볼 수 있었는데, 애틀랜타에 있는 기업들은 어땠는지 또 전반적으로는 어땠는지 한번 김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그렇죠. 예, 소위 말해서 뭐 컨택하는 비즈니스들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받고 충격을 받았고, 언컨택하는 비즈니스들은 오히려 그 이익을 받아서 소위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했는데, 아틀란타에 있는 그 7가지 큰 기업들을 딱 보니까 두 기업은 선방을 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올 초 대비 상승했고, 네, 거기에 이제 홈디포라는 집안에 관련된 모든 그 제품을 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뭐 손 봐주고 보고 뭐 고치고, 정부에서 돈을 목돈으로 줬으니까 그 돈들을 거기다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UPS. 네, UPS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한 20% 올초 대비 상승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선트러스트라는 은행은 지금 올초 이제 회복했고, 근데 이제 가장 충격을 받은 기업은 이제 델타. 아틀란타에 있는 델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가량이 지금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서던이라는 컴퍼니
에이텀이라는 컴퍼니나 이런 것들도 지금 어, 폭락했다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해 있지만은, 그러니까 총 보면 지금 한 30%만 기업이 좋고 나머지 한 60% 정도의 기업들,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예. 네. 노 교수님, 다른 업종들은 어떻습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청났을 것 같은데 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앞에서 우리가 그 대인 기피, 사람을 접촉하지 않고 하는 사업들은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인터넷 상거래 업체, 대표적으로 아마존 같은데, 그다음에 쇼피파이, 뭐 오버스톡닷컴, 에치 같은 데는요, 굉장히 그 비즈니스가 잘 됐습니다. 특히 오버스톡닷컴 같은 건 3월 하여튼 연초 대비 거의 40배 가까이 주가가 뛸 만큼, 이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뛴 이유는 주로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집에 머무는 기간이 많으면서 가구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 그것을 굉장히 그 인터넷을 통해서 잘 팔아서 오버스톡닷컴은 굉장히 호황을 누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외식 안 하죠, 스포츠 안 하죠, 여행 안 하죠. 뭐 그러고 그냥 집에만 머물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 그런 것에 대한 구매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네. 월마트라든가 타겟이라든가 뭐 커스코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그 사업이 잘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 회사들이 아직도 지금 이제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 회사들이 연초 대비 정말 40배, 30배 뛴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모데나, 노바박스 가장 많이 올랐죠. 두 회사가요. 그 외에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J&J, 이노비오 이런 회사들도 그 굉장히 그 백신 개발을 하면서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뛴 기업들입니다. 그 외 정보통신 기업들, 소위 IT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뭐 전에도 상당히 비즈니스가 잘 됐지만은, 아마도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클라우딩 서비스가 늘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고 뭐 이러면서 애플사, 반도체 기업, 그다음에 텔레컨퍼런스, 사람 만나지 않고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그 구글 미트나 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시장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바이러스 그를 없애기 위한 그런 그 위생 위생업체. 관련 제품, 네, 네. 클로락스 같은 거, 그 다음에 건강관리 기업들,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전에보다 기업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조금은 빗나간 얘기지만은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기술 혁신을 가진 자동차 테슬라가 올해 연초 대비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뭐 여기 네. 우리 김 이코노미스트는 뭐 안 사셨다고 하는데 저는 좀 사서 재미를 봤습니다만은 이것이 연초 대비 지금 거의 6배 뛰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집에서 가구 드리는 거 오버스톡닷컴 같은데 홈데포 같은 기업들 굉장히 그 비즈니스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데포는 뭐 3월 대비 지금 주가가 82%더 올라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앞으로 유망해 보이는 업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지금 괜찮은 업종들 앞으로도 유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지금 이 팬데믹이 지금 끝나지 않는 한은 지금 이러한 추세가 계속 가겠죠.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여기에 추가될 게 별로 있나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우리가 1분기에서 2분기 넘어오면서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거의 10%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독일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게 감소했다가 이제 중국은 거의 회복을 한 상태인데, 좌우지간 지금 이 추세가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는 한 이 추세가 연말까지는 계속 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 다른 거 이것이 잡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소외된 직종들, 산업 주식들, 뭐 우일학 주식들, 이런 주식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뛰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그것들이 올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고, 여전히 이 팬데믹과 관련된 업종들이 여전히 연말까지는 호황을 누려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실물 경제가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은데 주가는 굉장히 또 오르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주가 대폭락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는데 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폴 크루만 같은 사람, 유명 경제학자가 이 팬데믹이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푹 빠졌다가 막 회복을 많이 했을 때 이제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뛰어오른 것은 실물 경기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연준이 워낙 발빠르게 그다음에 재무부가 워낙 발빠르게 대응한 그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경제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후에 일어날 경제 상황 그것을 염두에 두고 되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이 개발되면서 경제 상황이 나아질 거야라는 그 긍정적인 기대감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주가를 이렇게 많이 끌어오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네. 그 이 주가가 오른 것도 뭐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특히 많이 오른 건 뭐 IT 통신주, 대인 기피주 뭐 사람 접촉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권 부장께서 이 대개 이런 걸 우리가 주가 수익률 가지고 계산하죠. 대개 전문 용어로는 P/E 레이쇼라고 하는데 이것은 작년 이때쯤에 비해서 지금 한 5%쯤 오른 그 주가 수익률이 한 22 정도를 지금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서 2분기로 미국의 경우 9.5%가 하락한 그 상태. 이 상태로 간다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33%가 감소할 거다. 뭐 이제 이런 그 발표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주가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약간 그 희망을 주는 분야가 그 어떤 분석에 의하면은 8월 6일자 8월 6일자부터 그 미래 주당 이익 forward earning per share라고 되게 전문 용어로 얘기하는데 이것이 8월 6일자로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되게 대기업들이 그 이익이 얼마나 나냐가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것이 반등을 하고 있다. 8월 6일자로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락된 폭이 이것이 연초 대비 하락된 폭이 대개 그 연초에 예상한 것보다 23% 정도 지금 하락돼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2007년 8년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이것이 약 40% 가까이 하락했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주가의 과잉 상승폭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그 주가가 과잉으로 올라 있고 경제 상황은 실물 경제는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가 점점 좁혀 들어가는 단계의 시작이 아니냐. 대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것이 회복된 데 대개 이제 그 버블닷컴 때도 그렇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그렇고 약 3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주가의 버블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백신 개발이 성공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상당히 3년보다는 짧은 한 2년 정도, 한 1년 반 정도 되면서 경제는 거의 그 정상화되는 쪽으로 옮겨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네. 그 김 전문가님, 주가 대폭락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어떠신가요? 그거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워낙 그 폭락했다가 지금 빠르게 V자형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너무 빨리 너무 많이 회복했고 사실 지금 이 몇몇 주식들은 좀 발류에이션 전통적인 발류에이션으로 보기에 힘든 해도 참 힘든 그런 주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사실 연초 대비 보면 다운존스는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복하지 못했고 S&P는 이제 겨우 회복한 상태고 이제 문제는 기술주 나스닥이 지금 한 25% 지금 상승한 상태인데 올 초 대비 이 그 기업들이 저는 이게 스트럭처 체인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이 5차 산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이 이제 정말 이걸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리테일들 기업들이 죽고 소위 말해서 이제 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대기업들이 이 기업들이 죽고 난 다음에 마켓 셰어가 딱 생겨버리면 이 기업들은 오히려 이익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뭐 그런 기대가 있어서 뭐 주가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어, 오히려 사람들은 조정이 오면 이때다 하고 주식을 더 매입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고 사람들이 주식을 살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이제 시장에는 연준이 자산 시장을 붕괴하지 않도록 놔두지 않, 그러니까 연준이 자산 시장을 붕괴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실물 경제가 안 좋은데 자산 시장까지 무너지면 뭐 미국 시장이나 전 세계 시장은 그냥 그레이트 디프레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그 웨alth 이펙트 부의 영향이라서 지금 인컴 이펙트가 없는데 그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소비를라도 지탱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미국의 그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서서히 리타이어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 주식 시장 이거를 이제 붕괴하게끔 놔두진 않죠. 그렇게 되면 뭐 기업들의 자산도 폭락하고 뭐 모든 사람들의 자산이 폭락하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지 않고 워낙 지금 연준이 이번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한 3조 달러가 좀 넘었던 그 밸런스 시 지금 한 7조 달러가 됐거든요. 거의 뭐 2배 이상을 지금 밸런스 시를 늘렸는데 그리고 머니 서플라이를 봐도 엄청나게 지금 늘었는데 이 돈이 실물 경제로 가지 않고 소위 말해서 이제 유동성 함정이라고 그러죠. 이 자산 시장으로 몰리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도 엄청 낮죠. 뭐 지금 채권 가격도 지금 엄청 낮죠. 투자할 데는 없죠. 지금 엄청난 유동성은 있죠. 그게 다 지금 자산 시장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이 이제 생겼으니까 캐시가 생겼으니까 이 돈을 갖고 오히려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약간 좀 갬블링적인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로빈후드 뭐 이 사회 말해서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 기존의 금융 주식을 막 무시하는 거의 약간 좀 뭐지? 약간 좀 투기 성향으로 지금 막 주가를 지금 떠받들고 있는 거는 확실히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으로 막 이제 기술줄 관련돼 있는 이 기업들이 앞으로 더 시장 점유율이 커지면서 더 크게 이익을 낼 겁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웬만한 리테일들은 비즈니스들이 지금 아웃 비즈니스 한데 그러면 뭐 기존에 살아남은 기업들의 그 시장 점유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한 10개 있었던 시장에서 한 두세 개만 남아봐요. 그러면 그만큼 이 기업들의 그 독점이나 이익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거 다 네. 빨아들이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올해 하반기 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시장도 좀 같이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 초에도 제 페이스북으로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V자형으로 봤다가 U자형으로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2차 그 감염이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W 형태의 경제 성장을 보일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유럽도 이렇게 이제 치솟았다가 확진자가 이렇게 치솟다가 지금 이렇게 쭉 내려와 갖고 여름 전에는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는데 이제 그 다시 지금 확진자가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제도 지금 엊그저께 나온 그 실업률도 보면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갖고 실업률이 아니라 그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네. unemployment 그 컴pensation을 신청한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W 형태의
그 회복을 보일 텐데 처음에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회복했다가 지금 이렇게 좀 내려와서 지난번 같이 폭락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W 형태,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개발돼서 이제 팬데믹이 이제 잦아들 때까지는 이제 좀 그런 형태의 경제 회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후반, 내년 후반에나 내년 그 2년 후반까지는 좀 완전 회복할 때까지는 걸릴 거고 지금 워낙 또 지금 정부가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준도 그 기존에 그 뭐 했던 그 정책 금융 정책을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이 2%가 발생할 기미가 보이면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이제 어느 정도 용인하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한 2% 이상 3%까지 발생을 해도 놔두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이제 전환을 했고, 지금 전 세계 그 소위 선진국들의 그 재정 적자 그 폭이 그 전체 액수가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지금 그 시점까지 지금 도달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경제 성장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 유발하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이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GDP 대비, 그래서 굉장히 그 완화적인 저희 금융 정책을 하기 때문에 저는 회복은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회복하고 난 다음에 좀 염려되죠. 그 후유증,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이 뭐 하반기에도 지속이 지금 되고 있는데 노 교수님이 보시는 하반기 경제, 미국 경제 또 부동산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글쎄 앞에 그 킴 이카노미스트 얘기가 W자형의 경기 회복을 기억하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우리가 이 사태가 터졌을 때 V자형 회복을 많이 얘기하다가 이제는 점점 W자형의 그 회복 패턴을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여기로부터 경기가 더 나빠지게 할 거냐? 지금 전 세계 경제는 결국 코로나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악화된다면은 연말까지는 분명히 백신은 개발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보급이 된다면 내년 봄이나 가야 가능한데 그 이전에 뭐 사람들은 뭐 백신이 뭐 개발되면 해결되겠지 않은 희망감을 가지고 주가가 많이 뛰고는 있지만 실물 경제는 그것이 만약에 연말에 날씨가 추워지고 뭐 이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악화된다라고 하면은 대개 우한 바이러스도 12월 달에 시작됐으니까 미국도 그것이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경제 활동은 더 우측되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또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상당히 보이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세월이 점점 누적되어 가면서 뭐 가계도 소비율이 줄어들고 기업도 점점 어려운 기업들이 나타나고 부도가 나고 이러면서 경기가 지금보다는 좀 더 위축되는 그런 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우리가 W자형 회복을 그 시나리오를 정당화시킨다라고 하면 그 가능성을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악화되는 그런 사태.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연말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분명히 해결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상태로 가는데 대신 이제는 지금보다 날씨가 추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기승을 부릴 테고 그다음에 인플루엔자도 더 기승을 부릴 테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많이 하고 그러면은 경기가 그때 흔들 가능성이 상당히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솔직히 아직은 금융 위기로까지는 이 사태가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지금 주택 가진 사람들이 모기지를 폐업 못하는 사태가 자꾸 저 벌어지면은 내년이 되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쇼세일이나 주택 차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제가 보기에.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택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때에 좀 더 그 주택을 싼 가격에 투자할 물건을 얻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 있어 보인다 하는 네.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화상으로 오늘 진행을 해봤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기는 했어도 두 분 오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감사합니다.